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 농사 지을 땅도 변변치 않은 시골로의 이사, 고난과 가난이 눈에 보였기에 저는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키 작고 덩치 작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은 분명 벗어나기 힘든 굴레입니다. 하지만 제게 가난은 꿈을 향해 딛고 일어서게 해준 디딤돌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멀리 경북 선산에서 서울을 찾은 황현호 군. 선산에서는 장날 돼야지 5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여기는 맨날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너무 복잡해요. 길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막막하기만 하다. 15개.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하고 나서야 탑승구를 찾았다. 이제는 이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우와, 장난 아니에요. 막 부서 쪽고도 있고요. 우리 학교는 건물 한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되게 많아요. 진짜 크다. 역시 대학교는 다르네요. 우와. 오랫동안 꿈꿔왔던 학교. 3월이 되면 현호 군이 다니게 될 학교다.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강의실 같아요. 와. 이곳에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현호 군. 강의실도 되게 크고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꿔왔던 그런 강의실이에요. 빨리 수업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서울에 올라온 건 중요한 일이 있어서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지내야 할 방을 구하는 것.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싱크대가 큰 거고요. 저기 냉장고 옷장. 불 켜고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가격 대충 어떻게 돼요? 이건 1,050. 1,050요? 부모님에게 손 벌릴 수도 없는 형편에 다달이 50만 원은 좀 부담스러운 액수. 하지만 어딜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금 방을 구하려니까 전세는 거의 없고 월세를 구하려니까 월세도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드네요. 어쩐지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다음 날 저녁. 반갑습니다. 현호야, 어서 와. 수고 많아서 추운데 고생 많이 했지? 그 방은 구했어? 일단 부동산 가서 한 두세 군데 가봤는데요. 일단 방도 크게 없다고. 일단 서울에는 월세로는 내지 전세는 별로 없대요. 방은 해결돼도 그에 대한 방 구하러 다니며 혼자 애태웠을 아들 생각에 미안하고 안쓰러운 어머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빠, 서울 어제 올라갔다 와서요. 방 구하고 뭐 학교도 구경하고 하고 왔어요. 아빠 덕분에 침대에서 줄곧 누워만 지내시는 아버지. 말을 알아듣긴 하지만 아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먹는 것도 고마워요. 움직이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다. 현옥은 기억 속의 아버지는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빼앗아간 건 13년 전 교통사고였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머니께서 받으시더니 황급히 저와 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다치셔서 응급실에 누워 계시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어려서 그냥 아버지께서 다치셨구나. 이제 내일이면 다시 나으셔서 저랑 놀러 가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좀 많이 다치셔서 그 다음 날에도 소식이 없으시고 다음 날에도 소식이 없으셨어요.
아빠 가래 좀 뽑자. 으쌰. 숨쉬기 힘들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가래를 빼줘야 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도 바꿔줘야 한다. 시원하지? 그렇게 아버지의 그림자로 살아온 어머니. 좋아져야 되겠지 우리 한 아빠. 맞지 한 아빠. 자리를 잘 비울 수가 없어요. 소변줄이나 콧줄 빼는 거, 뭐 욕창이나 그리고 말은 못하지 어디 불편한 데 없나 싶어 그 자세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보느라 나가서 일도 할 수 없었고 넉넉지 못했던 가정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업사무소에 신청을 해가지고 기초 주급이랑 기초 생계비를 받고 있거든요. 애기 아빠 먹고 뭐 부식을 들어가는 게 아빠한테 한 40만 원 들어가거든요.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 100여만 원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살기에 생활비는 늘 빠듯했다.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리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지면서 어머니는 차츰 웃음을 잃어가셨다. 유일하게 어머니께서 웃으시는 순간이 제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해오거나 그런 거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웃으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어머니께 뭐 돈으로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짐은 되지 말자. 어머니께 웃음을 드리자. 어머니에게 웃음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한 공부. 중학생이었지만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자면서 밀려오는 졸음을 참아가며 공부했다. 새벽에 뭐 한 2시까지 공부하고 자고 또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럽지 안쓰럽고 대견도 하고. 현호군이 열심히 했던 또 한 가지 일은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하는 장학금을 받는 것. 어머니에게 손 벌리지 않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읽고 싶은 책이나 문제집을 사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궁리 끝에 찾아낸 방법이다. 보통 학생들은 공부를 아주 특출나게 잘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도움을 주시려면 많은 분이 많아요. 자신을 후원해준 고마운 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었다. 장학금 해가지고 엄마 생활비에 보태쓰라면서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아이가요. 쌀이 없다면 거기 또래 도우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 또래 도우미 그거 가지고 쌀도 받아오고 애가 고등학교 때도 자존심 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발벗고 나서서 뭐든지 일을 해결했어요. 현호군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장학금을 쪼개 음대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동생을 위해 중고 피아노까지 사줬다. 어머니에게도 동생에게도 현호군은 늘 든든한 가장이다. 어릴 때는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못 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도 형이 피아노를 사주고 난 뒤로부터 너무 좋아서 그 뒤로 이제 계속 피아노를 거의 매일 신나게 쳐요. 새롭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졸업반 교실이 떠들썩하다. 서울에 기차 9호선도 있고 지하철 그래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막 별의형 다 있어. 연세대는 막 2호선 타야 되는데 중호선 막 이쁘더라. 정문도 되게 크고 중간에 막 가로수길 쫙 있고 학교 옆에 건물도 있고 짱이라. 너 연세대 맞잖아. 맞아.
앞에 동굴 있고 아, 초록색 어. 동굴. 저 처음에는 현우가 저렇게 어려운 환경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현우가 그래도 평소에 밝은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열심히 해서 지금 연세대도 가게 되었고 그런 친구지만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떠나게 될 학교. 현호군은 과학실에 들렀다. 재미있는 실험을 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도 갖고 생명공학자가 되겠다는 꿈도 키웠던 소중한 곳이다. 저는 과학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이 되게 큰데요.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편찮으신 환자분들을 돌보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찾아보다가 의약품을 개발하는 생명공학자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꿈을 가지게 되면서 점수를 잘 받고 싶다는 욕심도 커져갔다. 여기는 제가 공부하던 책들인데요. 지금 EBS 책밖에 없거든요.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급받는 이 교재들로 공부를 하였어요. 과학탐구는 개념이 중요하기에 수십 번 교재를 반복해서 읽으며 내용을 암기했다. 하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열심히 암기했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펼쳐든 교재. 고온가스. 갑자기 그림이나 도표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무작정 암기했던 내용들이 이미 그 그림들 속에 모두 정리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한랭건조. 다시 공부를 할 때 그림을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전에는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이 단순히 기단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건조,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건조,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슬,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슬 이렇게 무작정 외웠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으면 한랭하고 남쪽에 있으면 고온이고 육지에 있으면 건조하고 바다 쪽에 있으면 다습하고 이렇게 이 그림만 알고 있으면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림을 바탕으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교재에 실린 그림들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다. 결국 책을 보지 않고도 교재에 실린 그림들을 모두 그려낼 수 있게 됐다. 책 한 권이 머리에 통째로 들어온 셈. 어떤 문제를 만나도 외운 그림만 기억해내면 막힘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얼핏 달라 보이지만 문제에 제시된 그림 역시 결국 자신이 암기한 그림을 약간 변형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과학탐구 영역 문제에 그림이 제시되기 때문에 현호군의 이러한 공부법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난생 처음 과학 영역에서 1등을 받아봤어요. 이미지를 통한 이해를 통한 암기 방법이 괜찮구나 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현호군에게는 아직 큰 고민 하나가 남아있었다. 들쑥날쑥하는 언어 성적.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언어 영역은 제가 원래 글쓰기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좀 자만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도 나오고 3등급도 나오고 심지어는 5등급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절실하게 느꼈어요. 수능 때 만약에 5등급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공부를 좀 이제 제대로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어요.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공부. 친구들처럼 지문을 다 읽고 난 후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까다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없었고 한 번 읽었던 지문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봐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기는 불가능했다.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문제를 푸는 데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지문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는 기억나는데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 문제에 나오는 단어가 지문에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지만 찾았거든요. 같은 단어 찾기만 한 거죠. 공부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문제풀이는 뒤로 미루고 말을 듣고 몹시 기뻐서 그에게 한 지문들을 재미난 소설 읽듯 읽었다. 또 중요한 중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이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그 전문을 모두 읽었다. 그렇게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나자 언어 문제들이 다르게 다가왔다. 이미 읽었던 책이 지문으로 나오면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기에 문제를 대하는 자신감이 생겼고, 지문을 읽을 때도 문제를 풀기 위해 꼭 필요한 밑줄이 쳐진 부분만 읽으면 됐다. 자연스레 문제를 푸는 시간도 단축됐다. 문제를 푸는 것도 독서의 연장처럼 느껴져서 재미가 있었다. 전에는 정답 맞추기에 급급했다면 책을 읽으면서 미처 몰랐던 작가의 의도를 알게 된 것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했던 보기가 이제는 제가 읽은 내용을 보충해주는 설명으로 느껴졌어요. 전에 이 빈처라는 책을 읽었을 때는 단순한 부부관계를 나타낸 가정소설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보기를 바탕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단순한 부부관계가 아니고 독립성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들이 즐거웠기에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다. 많은 독서량, 그것이 언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사실 가난과 고난이 처음에는 그냥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가난,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었어요.